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이렇게 아이도 낳고 살고 있네요. 저는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서 한참 엄마 품이 그리울 때에도 남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컸고, 집 나갔던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끝까지 딸 자식 인생 망치려 들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불운이 이어져야 하는 건지 제 인생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와의 인연을 끊었을까 싶은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릴 적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빠가 돈을 벌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빠가 집을 나서며 저에게 배를 타고 오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곤 했네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빠가 커다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배를 안 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일도 못하니 돈도 못 벌고, 그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하루에도 여러 번 싸웠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항상 남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빠는 돈을 못 벌어오니 엄마에게 더는 큰 소리도 칠 수 없었고, 엄마는 화난다고 아빠에게 욕을 하거나 화가 안 풀렸는지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도 봤는데 소용없었죠. 원래도 집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아빠는 아프셔서 매일 집에 누워 계시고 엄마는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동생이랑 밥솥에 있는 밥 퍼서 물 말아 먹거나 김치 꺼내서 그렇게 먹는 날이 많았죠. 그나마 고모가 집 근처에 살고 계셔서 가끔 들러 반찬도 해주시고 아빠도 돌봐주시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고모도 가정이 있으니 자주는 못 오셔서 제 손으로 뭐든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 보면 엄마가 옷 사줬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줬다, 자랑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네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저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불평 없이 자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어린 나이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컸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번 외출하면 저녁 늦게나 들어오곤 했는데 그런 날이 늘어나면서 외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은 1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어린애들을 두고 외박하는 엄마가 또 있을까요? 아빠는 거동도 힘든 상태였으니 엄마는 점점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어떤 남자랑 같이 와서는 저와 남동생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렇게 넷이서 밥도 먹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엄마 친구라고 소개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인상이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고 엄마도 낯설어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었는데 그날 결국 체해서 잠도 잘 못 잤네요.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저는 눈치도 빠르고 남들보다 철도 빨리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저 해맑고 밝게만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정말 부러웠네요. 걱정 없어 보이는 평온한 표정 아시죠? 저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서 저조차 그런 얼굴이 싫었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또 아빠 친구분들까지요.
장례식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정작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엄마는 또 외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며칠 밤을 자고 일어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저와 남동생 둘이서만 살아야 했는데 믿을 구석이라고는 고모뿐이었어요. 다행히도 고모가 저희를 잘 챙겨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저희 집에 오시면 엄마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휴, 못된 것. 이 어린애들 둘만 놓고 어떻게 집을 나가길. 너희 엄마한테 연락 안 왔니? 네. 엄마 언제 와요? 몰라. 어떤 남자 따라 나갔다는데 앞으로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저는 그런 고모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를 따라 나갔다고 했고 이제 둘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찌나 막막하게만 들렸는지 아무리 나를 버리고 나간 엄마였어도 그리웠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니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 다시 옆에 있었으면 했죠. 저나 동생한테 잘 못하더라도 그저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집에 들러 저희를 챙겨주시는 고모가 미울 때가 있었는데요. 엄마 욕하는 고모를 보면 괜히 눈을 치켜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엄마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엄마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식한테 이런 고통을 주나 싶었어요. 결국 저희는 집에서 나와 고모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고모네 집은 방이 3개였는데 방 하나에 저 포함 셋이서 방을 썼고 남동생은 고모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하고 같이 지내니 장난도 치고 재미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주 싸우게 되었네요. 간식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죠. 처음에는 고모가 그래도 제가 언니라서 말을 잘 들으라고 고모 자식들을 혼내곤 했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가 잘못했든 결국 저나 남동생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갈 곳이 없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고 저는 금방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모와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18살,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 친구라고 하면서 고모 집으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도 그 사람 못 본 지 오래예요. 정말 없어요? 숨겨준 거 아니고요? 정말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저도 찾고 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정 그러면 연락처 주고 갈 테니 그 여자 오면 꼭 좀 전화 줘요. 돈 빌려서 갚지도 않고 도망갔다고요. 그때 저는 사촌들하고 방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욕도 하는 것 같았는데 대체 뭐하고 사는 건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엄마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게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때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거실에서 아빠 친구라는 사람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정말 친한 사이였는지 그 당시 손님들 오면 인사도 하고 끝까지 저희 챙겨주시던 분이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런 사람한테까지 돈을 빌려 도망을 간 거였네요. 지금도 이때만 생각해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입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엄마랑 같이 살았다면 또 모르지만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었어요. 혹시나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제가 잘 못 살고 있으면 실망할 것 같아 우리 딸 잘 컸구나 이 말이 듣고 싶어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 엄마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제일 필요한 시기에 없었으니 빈자리가 참 컸거든요.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학원은 못 다녔지만 미친 듯이 공부했네요. 엄마가 보고 싶고 고문에서 눈치 보일 때면 일부러 책도 더 많이 보고 수학 문제도 풀고 그랬어요. 부모가 좋은 학원을 보내준 건 아니었으나 필요한 문제집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그 어린 나이에 대체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남동생은 어릴 때 잠시 방황을 하긴 했었으나 제가 혼내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재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돈도 벌어야 해서 친구들보다 졸업이 좀 늦었어요. 대학 친구들이 수업 끝나면 같이 밥을 먹자고 할 때도 많았는데 저는 항상 거절만 했네요. 민정아, 오늘도 같이 밥 못 먹어? 어, 오늘 알바가 있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먹자. 미안하긴. 근데 넌 알바도 하느라 바쁜데 성적도 잘 나오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사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대학교 들어와서도 여전히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두 명 정도의 친구하고만 말을 하고 지냈을 뿐이었죠. 항상 바쁘게 지냈기에 사귈 시간도 없긴 했지만요. 남들보다 2년이나 늦게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남동생은 저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누나라고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누나, 이제 알바 그만두고 취업 준비나 해. 그동안 하던 일인데 같이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거 아니야. 하나만 준비해도 부족한 시간에. 저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그걸 두고 잔소리를 엄청 해대더라고요. 이번에는 붙을 것 같아. 또 떨어지면? 그럼 또 준비하지 뭐. 그러다 나이만 먹는다. 남동생 성화에 저는 하던 알바를 그만뒀고 시험 준비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드디어 원하던 공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너 붙을 줄 알았다. 그 회사가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는데. 잘했다, 잘했어. 고모 고마워.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할까? 고모부도 일찍 들어오신다는데? 외식은 주말에 해요. 왜? 약속 있어? 오늘 고등학교 친구 만나기로 해서. 그래, 알았다. 오늘은 좀 신나게 놀고 들어와. 학창 시절 친구가 별로 없었던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찐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하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 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여유도 생겼고 너 시간 언제 돼? 만나자. 밥 살게. 난 오늘이라도 콜이지. 그럼 내가 너는 회사 앞으로 갈게. 나 입사일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시간 많아. 그럴래? 그럼 이따 퇴근 시간 맞춰서 와. 추우니까 로비에 들어와서 기다려. 그렇게 저는 합격의 기쁨을 친구와 단둘이 보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먼저 회사에 입사한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밥 한 끼 사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 저는 회사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고 회사 생활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어서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한참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여보세요 해봤지만 답이 없어 끊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장난 전화인가 싶어 무시했는데 그렇게 몇 번 전화가 오고는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다짐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거든요. 거기다 엄마 아빠가 서로 다정했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성을 만난다는 그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저에게 대뜸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싫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누굴 만나? 네가 뭐 어때서? 지금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겠다. 너 정도면 예쁘겠다. 암튼 나 싫어. 다른 친구한테 소개해. 그건 안 돼. 왜 안 돼? 너 저번에 나 만난다고 우리 회사 왔던 날 말이야. 그날 너랑 나랑 만나서 나가는 거 보고는 우리 회사 사람 중 한 명이 너 소개해달라고 한 거야. 아주 널 콕 집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통에 전화한 거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려던 남자는 제 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이라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이 왜 날 소개해달라고 하는 건지 좀 이상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어깨도 좀 펴고 그렇게 살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잘 알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게 살라고. 너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돼. 그게 말처럼 쉽나? 어딜 가든 눈치나 보는 내 성격에 어디 가겠냐고. 이제 너도 좋은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 과거 속에 멈춰 있을 거야? 친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암튼 소개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절대로 남자는 안 만날 생각이었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어릴 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지긋지긋하고 또 정말 그렇게 될까봐 겁나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저도 결혼했는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저만 보면 계속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고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한 달 넘게 부탁하듯 말하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 생각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왜 그동안 계속 안 만난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만나자고 하는 건지. 솔직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입사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보니 상대는 정말 젠틀했고 매너 있고 말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만나나 싶었고 내 가정사를 알고 나면 떠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저의 가정사를 공개해버렸어요. 그걸 다 알고도 만나겠다고 한다면 다행이었지만 아니다 싶으면 더는 만나지 않으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부모님 얘기까지 모두 다 했는데 상대는 처음 저를 대하는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며 자기가 옆에서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과도 한 번 만났습니다.
동생이 전부터 남자는 같은 남자가 봐야 한다고 하길래 셋이 만났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더군요. 야, 너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난다며?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그게... 거봐. 내가 만나보고 얘기하라고 했지? 나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소개해준 거라니까? 근데 걱정도 돼. 우리 회사에서도 인성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잘 만나봐. 의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럴게. 친구에게 소개받은 뒤 한참을 연락하고 지내다 몇 달 후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인사도 왔습니다. 제가 고모네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고모랑 고모부한테도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잘하더라고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김종수라고 합니다. 우리 진영의 마음을 누가 뺏어갔나 했더니 아이 고모 가만히 좀 있어봐.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서로 닮으면 잘 산다는 거 알죠? 네, 그럼요.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아니긴 집에 인사 왔으면 그런 사이지 뭐. 어서 들어요. 차린 건 없지만.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다녀간 뒤 고모는 저를 불러서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인물도 훤칠하니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닐 것 같은데 괜찮겠어? 종수 씨네 집에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집이면 또 몰라도 너무 차이 나면 안 되는데. 저는 고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가기 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어봐도 집안까지는 잘 몰랐고 남친에게 직접 물어봐도 다 괜찮다고만 하니 그냥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네요. 한 달인가 지나서 저는 남자친구네로 인사를 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집안이 훨씬 더 좋아서 놀랐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정원 딸린 주택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도 정말 컸고 이런 집에서 저를 반길 리가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몇 마디 나눠봤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어색해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속으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도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누구나 촉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결혼은 절대로 못하겠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건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제 능력 밖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에도 한결같이 저와 연락하며 지냈고 얼마 가지 않아 결혼 얘기도 꺼냈습니다. 종수 씨, 부모님 허락하신 거야? 아니면 종수 씨 생각이야?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건데 부모님을 왜 신경 써?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결혼하면 부모님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허락하셨어. 그래서 난 하루빨리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 사정 다 아셔? 내가 말씀드렸어. 그런데도 허락하셨다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둘이서만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지? 아니에요. 오늘 민정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결혼 전에 이런 시간도 보내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 당연히 좋은데 집안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미안하지만 난 처음부터 반대했었어. 네? 얘기를 들어보니 제 생각대로 남자친구의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인사를 하고 간 날 바로 헤어지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종수는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했고
또 우리 남편도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컸는데 보나마나 잘 살 거라면서 그냥 허락해 주자고 하시더라. 아들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래도 실은 종수한테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둘이나 있어.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큰애 결혼을 내가 많이 반대했었는데 나 때문에 그 좋다는 남자랑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더라고. 어차피 결혼해서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둘이서 잘 사면 되는 건데 반대해서 뭐하나 싶고. 그러니까 둘이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싸우기라도 해봐. 저는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간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가 이제 점점 내 인생도 좋은 날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난 뒤 남친 엄마는 종종 저를 불러내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돼서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무뚝뚝해서 이런 데이트는 못 해봤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전보다 편해졌는데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번 없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민정아. 엄마야.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이전에도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아무 말 없이 끊어졌거든요. 장난 전화로만 알고 있던 그 번호가 엄마였다니 화도 났습니다. 누구라고요? 엄마라고. 무슨 일이에요? 아니, 엄마가 전화했다는데 그게 뭐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받은 전화라 급히 끊었는데 그보다는 할 말이 없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가서 고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은 민정아, 내가 알려줬어. 네 엄마 나한테는 가끔씩 전화해서는 너네 잘 크냐고 묻고 그랬거든. 고모! 알아. 내가 너 이렇게 화낼 줄 알고 말 못했는데 얼마 전에 네 엄마 전화 왔을 때 민정이 곧 결혼도 하고 잘 살 거니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가 괜한 말 했다 싶더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여자한테 내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 번호로 한참 전에도 전화가 몇 번이나 왔었다고. 거기다 결혼 얘기를 왜 했어? 미안해. 그래도 엄마잖아. 나도 네 엄마 참 싫어. 우리 오빠 그렇게 죽고 바로 집 나갔는데 나라고 좋겠어? 그럼 이제 그 여자 전화 받지 마. 그래, 네 말대로 할게. 미안해. 고모는 제가 어릴 적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던 말 때문에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하는데 엄마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한때는 엄마가 너무 미우면서도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죠. 엄마는 제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날 이후로도 계속 전화를 해왔는데 저는 차단을 했고 그랬더니 고모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민정아 왔어? 저기 있잖아. 민정아. 하지만 누구세요? 저는 손님이 와 있어서 처음에는 누군가 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였네요. 어릴 때 제 기억 속 엄마 얼굴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누군지 몰랐어요. 인상이 정말 안 좋게 변했더라고요. 엄마인 걸 알고 제가 모른 척하니 갑자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집 나가서 성인이 되어 만났는데
갑자기 얼굴을 보고 한다는 말이 민정아, 그래서 너 누구랑 결혼해?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몰라서야 되겠어? 엄마한테는 언제 보여줄 거야? 응?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래? 왜 존대를 하고 그래? 제가 결혼을 하든 말든 초대도 안 할 거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엄마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했는지 거실에서 고모와 계속 얘기하더니 한참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고모,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여길 어디라고 와요? 그게 나도 네 엄마 전화 잘 안 받고 그랬더니 찾아왔다. 기가 막혀. 내가 엄마라면 절대 맨정신으로 못 찾아올 텐데. 그러게 말이다. 에휴, 내 입이 방정이다. 왜 너 결혼한다는 말은 해가지고. 어쩌겠어요. 이제 다 알아버렸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모르는 거죠? 몰라.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내가 답 안 해줬어. 집에 찾아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연락 오는 건 전화 고모나 절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대로 안 봤으면 싶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끝나고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고 내려갔는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왔어요? 너 그 존댓말 좀 안 할 수 없어? 여기 어떻게 왔냐고요? 저번에 너네 집 갔을 때 네 명함 있길래 그거 보고 왔어. 좋은 회사 다니네. 월급은 많이 받니? 보너스 잘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 보니까 자식이 용돈 팍팍 주던데? 지금 나한테 용돈을 바래? 약속 있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혹시 남자친구 맞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가려는데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나 약속 있으니까 빨리 가! 누구 만나는데, 응? 우진이 그 자식은 엄마 연락 안 받더라? 그래도 넌 딸이니까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시간 지나봐라. 엄마 이해할 거다.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내 나이가 몇이었는 줄을 알아? 나랑 내 동생 그렇게 어린애들 둘을 그냥 놓고 집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찾아봐라, 없나? 나보다 더한 엄마도 많아. 데리고 살면서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어? 엄마가 우리 살던 집도 말아먹었잖아! 아이, 그것도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저는 엄마가 갈 생각을 안 보이자 남자친구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전화해서는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마침 회사 근처에서 딱 만났습니다. 민정아! 어, 왔어. 누구셔? 나 민정이 엄마야? 남자친구? 아, 네, 안녕하세요. 김종수라고 합니다. 어머, 잘생겼다. 둘이 어디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먼저 가라고 했고 저는 엄마를 끌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대체 왜 이래?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뭐긴 뭐야. 부모 자식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이야. 너 대학도 좋은 곳 나왔다면서? 그걸 몰라?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사이면은 끝까지 데리고 살던가. 왜 놓고 간 건데? 엄마가 얘기했잖아.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 거고 그럼 너도 이해해 줄 거라고. 우진이야 남자라서 잘 모른다 쳐도 넌 엄마처럼 여자잖아. 그럼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다.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는 거 치가 떨려. 안 그래도 되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여태 못했으니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니 결국 고모와 고모부가 나왔는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마치 제가 나쁜 딸인 것처럼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어린 것들을 두고 집 나갔을 때는 내 심정이 어떻겠냐고. 내 가슴은 찢어지지. 그걸 몰라? 이 엄마 마음을 딸이 모르면 누가 알아줘?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뭘 그만해요. 내가 민정이랑 우진이 아빠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산 줄 알아요? 돈은 쥐거리만큼 벌어오지. 집에도 안 들어오지. 나 혼자 애 둘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다고. 밖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나가서는 뭐라고? 우리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제정신으로 그런 말이 나와? 아빠가 돈 벌어온다고 나갔을 때 엄마가 집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밥도 내 손으로 차려 먹었고 동생도 내가 먹여줬어. 학교 준비물 사야 하는데 돈 없어서 그냥 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날도 많았고. 그리고 엄마 남자 있었잖아. 남자 만나느라 우리 집에 며칠 쉬고 외박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무슨 남자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어떤 아저씨 데려와서는 엄마 친구라고 소개해주고 우리한테 밥 사줬잖아. 그 아저씨가 엄마 어깨며 팔이며 막 주물러대는데 그게 친구야? 어? 친한 친구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아저씨 아니면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결혼식 날 혼주석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 엄마까지 본인이 만나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자식들에게 사과했다면 또 모를까. 얼굴 보자마자 마치 그동안 계속 얼굴 보고 살았던 것처럼 행동하니 누가 엄마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나 동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여유 있는 집이랑 결혼한다는 걸 알고 뭐라도 빼먹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설마 절대 그것만큼은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엄마는 결국 남친을 저 몰래 따로 만났는데요. 대체 어떻게 연락이 다 만난 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모한테 저의 결혼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고모가 남친의 회사까지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작정 남자친구의 회사로 찾아갔고 거기서 남자친구 이름을 대며 불러달라고 해서 만난 거죠. 저에게는 집 나갔었던 엄마라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커피 한 잔 했다고 하는데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마 돈도 없을 건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 부분은 민정이랑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엄만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자네 엄마를 좀 만났으면 하는데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요, 그럼. 우리 딸 말고 나한테 연락 줘요? 여기 내 번호?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갑자기 저희 엄마를 만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민정이 너네 집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싫어! 내가 엄마로 인정 안 했는데! 제가 더 충격이었던 건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였는데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계속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길래 저 역시 안 봐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길래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집으로 찾아온 엄마에게 대체 왜 그래?
속셈이 뭐냐고. 무슨 속셈?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도 나 보러 왔을 거야? 그거야 그랬겠지. 똑바로 말해. 귀찮게 왜 이래? 그런데 너 결혼 준비하고는 있는 거야? 있지. 종수 걔 말이야. 인물도 훤하고 좀 사는 집 아들 같았는데 어디 사는지 물어보니 성북동이라고 하더라? 뭐? 성북동이면 왜? 찾아가기라도 하게? 못 갈 건 뭐야?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뭐야? 이 결혼을 왜 안 해? 돈 많은 집 아들이라며. 헛소리 하지 말고 결혼해. 네 결혼으로 한몫 두둑히 챙겨야겠다고. 대놓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저는 순간 그 여자가 엄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내 말은 결혼식 올리면 축의금 들어오는 거 보통 부모가 가져가는 거잖아. 나도 엄마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냐 이 말이지. 혹시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예상은 했어. 그런데 진짜 그렇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네. 저는 그 여자와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왔고 급하게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가 18살 때 집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와 고모에게 연락처를 주고 갔었는데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못 받고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오거나 혹은 만나면 꼭 연락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제 앞길을 계속해서 망치려 드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네요. 고모가 받아놓은 연락처는 제가 따로 챙겨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저씨 이름도 하나 적혀 있었죠. 저는 밖으로 다시 나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김선종이라는 사람 알지?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뭐? 그건 왜 물어봐?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나한테 찾아왔었어. 언제? 너를 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나 고등학교 때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엄마 찾았는데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그 사람 혹시 또 찾아왔었니? 아니? 엄마 일단 오늘은 갈게.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 찾는다고 또 찾아오면은 엄마한테 전화해줘. 그 사람 모르게? 알았지? 그동안 돈 못 갚아서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없던 일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저는 이런 엄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제 결혼식에서 엄마 자리에 앉는다는 건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죠. 사실 이분은 전에도 고모가 여러 번 얘기해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아빠와는 정말 친한 사이이고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도 아저씨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탁하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엄마지만 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고 따로 보자고 해서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일찍 왔네. 2시까지라고 했는데 뭐 벌써 나왔어. 네가 보자고 하는데 미리 나와 있어야지. 그런데 나랑 단둘이 뭐하게? 데이트라도 하려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올 사람 또 있어. 올 사람? 혹시 사부인? 저기 오셨다. 아저씨! 오, 민정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저 이쪽은 저희 엄마예요. 저 아시죠? 엄마는 갑자기 그 아저씨를 보더니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싹싹 빌더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갚으셔야죠. 그게 지금 당장은 너희 치즈매? 저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갚았어도 충분했을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일부 드리긴 했는데 150이요? 저한테 빌려간 돈이 1억이에요. 집담보로 대출 받아준다고 해놓고 그 돈도 들고 튀어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두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건지 답이 없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 집에 도움 줬던 사람한테 돈 빌려서 그 돈도 안 갚고 튀고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고 10년 지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뭐라고요? 그 당시 차용증도 썼고 녹음까지 해둔 거 잊었어요? 그거야 아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10년 지나면 공소시효도 없어지는 마당에 제가 바보입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차용증을 쓴 지는 10년이 지난 게 맞지만 그 사이 엄마가 일부 변제했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저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했더니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1억이나 되는 돈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빌린 거야? 시끄러워! 내가 사위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 사위 돈도 많아 보이던데. 좋은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는 절대로 엄마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궁지에 몰리자 결국 또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손에 붙들렸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던 엄마는 아저씨랑 차용증을 다시 쓴다고 했는데 그 뒤의 일은 저도 모릅니다. 동생은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그간의 일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다 듣고는 혹시라도 엄마가 또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계속했고 엄마가 찾아올까 걱정했으나 그 후로는 아저씨 때문인지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네요. 민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무슨 일이야? 혹시 또 엄마 얘기? 엄마가 또 왔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네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었어. 그 여자 전화 받지 말라니까. 나도 안 받으려고 했어. 네 말대로 차단도 하고. 그런데 번호 바꿔서 전화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아. 암튼 아프다고 다리 수술까지 했다는데 자식이라고는 너랑 우진이 뿐이잖아. 싫어. 아프던 말던 이제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우준이가 이 사실 알면 진짜 어딘지 알아내서 쫓아가서라도 가만 안 둘 거야, 고모.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못 들은 걸로 할래. 난 자식 버리는 사람은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는 번호라도 받아서 엄마라고 하면 그냥 끊어. 알았지? 그래, 그럴게. 엄마는 고모도 연락이 안 되니 결국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도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요. 미안하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답장도 안 했습니다. 혹시나 그게 엄마의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은 들긴 했는데 진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답이 없으니 다시 문자를 보내서는 욕을 하고 자기 낳아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따지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도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더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 문자조차 무시해버렸네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아보니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어떤 상황이든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파서 수술했다는 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친엄마인데
내가 너무하는 걸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시댁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동생은 사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제가 잘 키워주신 고모께는 많지는 않지만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모는 엄마나 마찬가지인 존재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기에게 사랑 듬뿍 주며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